아이들 공부는 시켜야겠는데 공부해 라고 말하면 부딪히고 답답하고 모든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테니 딴 데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타미쌤입니다.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해주신 말씀들, 특별히 1년차, 2년차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게 애들이 영어 숙제는 혼자 꼭 해요. 영어를 재밌어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저에게 좋아요라는 천군마마를 허락하시옵소서. 지난 동영상에서 영어 공부 성공에 위한 두 가지 목표와 계획을 다뤘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필요로 느끼는 목표가 있어야 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뤘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는 없겠죠. 아이들에게 목표를 세워주고 계획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난 우리 아이를 잘 안단 말이야! 라고 발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의 생각 과정, 그리고 생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더 집어 말하자면 사춘기 전 아니면 사춘기 초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성인들에게도 도움될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원하게 하는 목표, 이유를 정하는 것. 쉽지 않겠죠. 영어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간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거야.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 보는 직장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몸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이 그 직장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학은 어떤 곳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4년 동안 더 공부해야 하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이미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4년을 더 하라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특히 대학이나 직장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당장 내일 학교 가는 것, 안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없고요. 집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마트에 가서 음식, 과자 하나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의 평생 30년 다닐 곳, 4년 다닐 곳을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도 전공을 7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표를 세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동영상은 사춘기 초기, 사춘기 전,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그렇지만 특히 사춘기 전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관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사춘기 때 아이들과 부모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자신의 의견이 성립이 되고 여러 생각들을 실험해 보는 단계죠. 하지만 사춘기 전에는 부모님이 절대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모든 것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며 학원에 올 때는 시험 잘 봤다고 엄마가 좋아하면서 피자도 사줬어요. 이런 표현할 때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밝습니다. 시험을 100점 맞을 때도
100점 맞은 것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할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고요. 난 평소에도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칭찬을 평소에 더 안 하셨기 때문에 잘했어 라는 한마디가 아이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칭찬할 때는 우리 아이 천재네, 지구를 구하겠어, 대한민국을 빛낼 훌륭한 위인이 되겠구나, 이런 오바된 과장된 칭찬도 좋지만 자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잘했어, 수고했어, 멋지네, 이런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칭찬 외에 보상도 있다면 아이들에겐 더 큰 힘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보상, 그리고 부정적 보상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숙제 다 안 하면 너 오늘 게임 못해, 숙제 안 하면 못 놀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 보상이겠죠. 부정적 보상이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을 조금 돌려서 숙제 이거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거 안 하면 못해 라는 표현에서 말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부정적 보상입니다.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담보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긍정적 보상은 아이들이 공부나 행위를 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꾸준한 칭찬, 이 칭찬도 아이들에겐 엄청난 긍정적 보상입니다. 이번 주 가족 외식 메뉴 정하기, 가족들이 TV 볼 때 1시간 동안 리모컨 조종하기, 영화 고르기,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면 게임 내에 있는 소액의 캐릭터 하나 사주기, 이런 기존에 하던 것들에 권한을 더 주고 존중을 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매우 긍정적 보상입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특히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받아쓰기를 예로 들면 받아쓰기 100점을 받고 다시 단어를 보지 않는 아이가 있고 50점을 받았지만 틀린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한 걸까요? 결과를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1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100점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받아쓰기가 있는 날에는 시험 보기 전에 5분, 10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본 후 2, 3일 후에 많은 단어를 까먹게 되죠. 하지만 자기 것을 만드는 아이들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까먹는 숫자가 현저히 적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와 교사들의 잘못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100점 맞았을 때 우와 잘했어, 100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숙제 다 해왔어, 우와 잘했어 라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90몇 점 받은 아이들에게도 틀린 것에 대한 복습을 요구하진 않고 90점에 대한 칭찬만 하게 되죠. 그것이 부모의 심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시험에 틀린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칭찬하진 않고 단순히 점수에만 칭찬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검사할 때도 오늘 공부 얼만큼 했어?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오늘 공부할 때 무엇을 배웠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됐니? 어떤 것이 가장 쉽게 생각됐고 어떤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니? 아, 그런 거 배웠구나. 아빠도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빠도 한번 가르쳐 줘봐. 이렇게 긴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단어 10개 외우는 아이보다 10분 동안 단어 20개 외우는 아이가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입니다. 시간과 문제집 쪽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얼만큼 한 문제를 풀었더라도 그 한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취지가 아닌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나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배움의 단계에 최상급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부 얼만큼 했어? 몇 장 풀었어? 그렇게 물어보셨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습이 되고 있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것이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꾸준히 칭찬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것들의 순환 반복이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매우 큰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칭찬과 응원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과 내용으로 검사가 아닌 참여와 관심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스스로 배우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굳이 긍정적 보상이 많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